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잠복 중이던 연방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뉴욕시 일대 홈디포 매장 주변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이 오늘 오후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됐습니다. 500만 달러의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얼굴과 목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잠복 중이던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확인된 IC의 첫 한인 체포 사례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50대 한인과 20대 한인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등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한인 남성 2명은 부자 관계이고 모두 불법 체류 신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 요원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펠팍의 한 주택 앞에서 집을 나서던 20대 남성을 먼저 체포했고 얼마 뒤 집 밖으로 나온 50대 남성까지 붙잡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펠팍에 있는 자택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들 부자를 특정해 체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여겨지나 어떤 경로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와 펠팍의 자택까지 와서 체포한 이유 등 세부 사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악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된 이들 부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및 뉴저지 일원에서 확인된 이민당국의 첫 한인 체포 사례로 여겨집니다. LA 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자진 출국을 선택한 한인 저스틴 정 씨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등 연방 이민당국의 고강도 불법 이민 단속에 한인들이 체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뉴욕시 일대 홈디포 매장 주변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소 카운티와 웨체스터 카운티 등에서 여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현장에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달 초 웨체스터 카운티 뉴로셀에 위치한 홈디포 매장 앞에 차량 수십 대가 매장 인근을 에워싼 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과테말라, 세네갈, 니카라과 출신 남성 4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햄스테드와 프리포트 매장 주변에서도 적어도 7명이 연방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헌팅턴에서 활동하는 전국 이민자 노동자 네트워크의 나디아 몰리나 조직가는 이번 단속은 생계형 노동자들에게 공포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는 최근 민주당 주도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CBS 보도에 따르면 ICE는 최근 하루 평균 1,300건 이상의 체포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햄스테드 홈디포에서는 하루 100명 가까이 모이던 일용직 인력이 단속 이후 20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프리포트에서는 5명 남짓한 이들만이 조심스레 일을 찾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두렵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멈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현재까지 시내 홈디포에서 ICE 체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속에 대비해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이 오늘 오후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심리를 참관한 후 피심사자와 팔짱을 끼고 법원 밖으로 나서려던 순간 요원들의 제지를 받은 것인데요. 당국은 법 집행 과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한층 강화되면서 미국 동부와 서부를 막론하고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이 연방 이민 단속국 아이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아이스가 적법 절차를 밟는지 감시하기 위해 법정 현장을 자주 찾았던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오늘 체포 사유는 정부 행정 방해. 이날 랜더 감사원장은 이민법정에서 나온 한 이민자를 배웅하던 중 그를 연행하려는 아이스와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랜더 감사원장은 이민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스 요원에게 사법영장을 보여달라고 했고 요원은 랜더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아이스 요원들은 랜더를 벽에 밀치며 랜더의 옷과 안경이 흐트러지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랜더는 아이스 요원들에게 나는 방해하지 않고 있고 복도에 서 있는 것일 뿐이라며 미국 시민이 영장을 요구하는 것을 체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랜더 감사원장과 함께 있던 이민자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현 뉴욕시 감사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재 출마한 9명의 후보 중 지지율 3위에 올라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의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골드카드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카드의 취지는 외국의 부자에게 영주권을 팔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부채를 해결할 재원에 보탠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6만 8,70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의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접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외형과 촉감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의 도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 성조기와 자유의 여신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골드카드의 취지는 외국의 부자에게 영주권을 팔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국 부채를 해결할 재원에 보탠다는 것입니다. 기존 투자 이민 제도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내야 하는 최대 투자금은 180만 달러이며 지난해에는 약 14,000명이 EB5 비자를 받았습니다. 골드카드는 현재 신청 자격과 국가, 세제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무부는 곧 골드카드 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골드카드 발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0만 장의 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1조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형사법원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척하며 경찰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1층 로비에 한 남성이 침입해 법원에 배치돼 있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은 퀸즈에 거주하는 37세 조나단 월로 밝혀졌으며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 월이 침착하게 법원으로 입장한 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어 바로 다른 경찰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찌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주변에 있던 경찰 인력들이 신속히 출동해 남성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운 뒤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부상당한 경찰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로 공격을 당한 경관 중 1명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월에 대한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뉴욕 법원 행정처는 이번 사건이 법원 경찰을 겨냥한 계획된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월은 평소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인물로 법원 경찰에게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처럼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된 일이 없었으며 그가 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는지 범행 동기는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총 18차례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주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용의자에 대해 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에는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위장경찰에게 마약을 판매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시 법원 내 보안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Our New York City courts are operating anywhere between 15 to 35% deficit every day. Something's got to change. That action must come from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뉴욕주 대법원 경찰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체 보직의 약 35%가 공석이며 최근 시험 지원자는 10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대부분이 결국 별다른 구체적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다른 정상들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갑자기 중동 사태를 이유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정상회의 주최 측은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무역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되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퇴장이 주최 측의 타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부터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G7 의장국인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상당수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중국이 과학 연구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적 지표인 네이처 인덱스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2위를 차지했고 3위에서 6위는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이며 자리 변동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7위로 2023년보다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인도, 스위스가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연구기관별 순위에서도 중국 과학원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중국 대학과 기관 8곳이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버드대 2위, 독일 막스 플랑크 9위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5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한국과학기술원이 82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면도날로 목을 베는 듯한 극심한 인후통을 유발하는 새로운 코로나19 하위 변이 님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변이는 현재 지역 내 유행 바이러스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보건당국은 LA 카운티에서 최근 폐수 내 바이러스 농도가 13% 증가했으며 코로나 검사 양성률도 3.8%에서 5%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5월 소매 판매가 7,154억 달러로 전월보다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폭이 큰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전월에 비해 0.1% 증가해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월가에서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되면서 개인의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